워싱턴 포스트지가요, 한미 관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방비가 한 50%가량 증액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현실화되면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열수 원장님께서 전략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난 7월 달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뭘 도와주기 위해서 가긴 했는데 관세 협상만 하지 말고 관세하고 안보 분야를 같이 묶어서 패키지 딜로 하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원스톱 쇼핑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국무부나 국방부가 한국한테 요구할 그런 초안들을 이제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그 초안들의 일부가 이번에 이제 공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나와 있는 내용, 이제 예를 들어서 3.8%로 50% 가량 정액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 요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기에는 얼마든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제 나토가 이제 국방비를 어떻게 하기로 미국하고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5%의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는데 GDP에 각각 3.5%는 직접 국방비고 1.5%는 간접 국방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항만을 새로 수리한다든지 비행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간접 국방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3.8%를 요구했다는 것은 나토하고 합의했던 직접 군사비 3.5%보다는 높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5%하고 3.8%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보다는 또 낮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설령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직 구체적 협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사 하나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보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만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미국은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 을 지지하는 요구도 포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러면 어떤 입장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세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상 2006년도 1월 달에 반기문 그때 당시에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네. 콘돌리자 라이사 그때 당시에 미 국무부 장관 합의한 거예요. 예.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이해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예. 이렇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네네.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전이나 이라크 전에서도 여전히 이제 미국의 부대들이 들락날락했단 말이죠. 네네. 최근에는 이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부대가 중동 지역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때 당시 합의한 두 번째 항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이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정 부분 여기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첫 번째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두 번째 조항에 문제가 되는데 이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 미국한테 설득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호김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쭉 얘기한 것을 보면 역할 조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도 글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과를 어떤 정상회담으로 이끌어야 됩니까? 아마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 얘기는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6%에서 3.8%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언급을 했던 것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간파하고 있었던 이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미국에서는 한국군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그 지상 방어 이거는 한국군이 해라. 우리는 소위 공중 억지, 그다음에 해상 억지 내지는 방어까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역량 중심으로 해서 미군이 필요하다라면 전략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당신들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유리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미군을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할 거면 우리한테 미국이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핵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의존하라. 해구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뭐 확장 억제도 미국이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하고는 지금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옛날 같은 CB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해체가 아니라 완전한 무슨 핵 해체 해가면서 북한하고 대충 좀 뭉개면서 대충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정권에도 전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대중 안보와 대중 역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북한 핵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북한의 소위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막을 요량이라면 예. 한국이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잠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어도 일본만큼의 예를 든다면 사용 후 해결료의 제철이라든지 예. 우라늄의 농축이라든지 평화적 이용과 관련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한국은 완전히 지금 마치도 봉인 것처럼 조이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3,500억 달러라는 거는 예.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에서 국방부 쪽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비용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